네. 문재인 씨가 그 마음을 성찰과 침잠과 묵상의 시간을 갖는 순례길을 하기 위해서 네팔에 간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아, 문재인 씨. 예. 네, 트레킹. 예, 12년 만에 네팔행을 간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12년 전이면 2004년이죠. 노무현 탈핵전에 갔습니다. 아, 또 총선 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총선 전. 네. 그리고 전에 갔다가 그때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됐다는 신문을 보고 급급 귀국했다고 문재인 회고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얘기는 생략을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 앞에 얘기는 뭐냐면 총선 출마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간 건가요? 당시 이제 염동현 씨. 예, 국회와 청와대 간의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선 차출론이라고 해서 네. 이 청와대의 문재인 씨, 그 다음에 그 강금실 장관, 이창동 장관, 이창동, 그 다음에 그 정찬용 그 인사행정 그 비서관인가요? 네. 그분 이 4명 차출론이 아주 비등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씨를 이제 부산에다가 이제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염동현 씨가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사표를 내서, 진짜 출마하려는 거구나 하고 사표를 받았는데, 이 건강상 이유로 네팔을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염동현 씨가. 그리고 또 기자들 만나서 내가 평소에 양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제 알고 보니 약처더라. 내가 한마디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 문재인 씨의 무책임함을 네. 토로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15년도 7월 월간 조선에 인터뷰할 때 그때 네팔 트래킹 사건 쇼크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라던 문재인은 건강상 사유로 사표를 내고 네팔 트래킹을 가버렸다. 2달 일정으로. 네. 그런 사람이 친노라는 것이 나는 정말 믿을 수 없다. 지금 친문 언론들은 말입니다. 이 문재인 씨가 이 장기간 트래킹을 가는 것을 아주 멋지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도할 때 뭐 숨고르기를 하며 대선 행보에 앞서 완전히 무슨 대선 후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재인 씨는 지금 등산 다닐 때가 아니고 책 봐야 될 시간입니다. 워낙 책을 안 읽어가지고 하는 말마다 그렇게 유치하고 비현실적인데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봐야 될 사람이 이거 시간 낭비하면서 외국까지 가서 등산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이번 히말라야 등반은 12년 만의 일이다. 문재인 씨가 무슨 직업이 등반갑니까? 히말라야를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들. 그 다음에 이미 또 문재인 씨는 재작년 2014년 초에도 뉴질랜드에서 오지 트래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공수부대 이거 다니고 무슨 등산 다니고 이런 게 멋져 보이는 줄 알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이 해야 될 일은 독서입니다. 독서. 네. 네. 이번 방문 일정을 얘기하면서 그 배경이 뭐냐, 네팔 가는 이유를 이제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정치권의 민감한 현안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첫 번째, 더민주당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절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가 네팔에 있는 동안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요. 더불어 또 한 가지 더는 문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추모 현장 네. 찾아서 사망한 피해 여성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올린 글, 그 다음에 유엔사 묘지 가서 올린 글, 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또 금정산 등산 금정산 가서 절치부심해라. 한 표 차이로 반장 떨어진 아이한테 절치부심해라. 그렇게 얘기한 사건.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것도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이 문재인 씨가 실수하는 것은 이 친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지금 이 문재인 씨가 이번에 아마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소재로 한 책이 발간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문재인 씨가 추천사를 쓴 모양이에요.
문재인 씨가 이제 아마 바둑으로는 이 상당한 실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프로 기사하고 이 서너 점 젖바둑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또 얼마나 책을 안 보고 바둑만 뒀겠어요. 그거 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마 거기다가 뭐 추천사인지 뭐 이런 걸 썼는데 그 글에서 제가 그 추천사를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글에서 역시 개념 없는 것은 무슨 박근혜 씨를 알파고 자기를 이세돌에 비유하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개념이 없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도로 그랬냐면 자기는 패배를 했지만 마지막 그 이세돌이 한 번 이겼을 때 그때 그 최고의 희열을 느끼듯이 지금까지 패배했지만 한 번 이기는 이세돌 아마 이런데 이 비유를 둬가지고 자기가 이세돌이고 박근혜 씨가 무슨 알파고인 것처럼 이런 바보 같은 글을 거기다 썼더구만요. 보니까 참 정말 그 말하기도 어떻게 문재인 씨는 그렇게 쓰는 글마다 그렇게 유치하고 개념이 없는지 정말 이번에 통탄하는 그 거죠. 현충일 날 부산 유엔 묘지를 가서 이렇게 쓴 글도 보니까 완전히 사대주의로 이렇게 오해될 만한 그런 글들을 올렸더군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뉴시스가 분석을 하기를 이런 각종 설화에 휘말렸던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 도망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씨가 항상 전면에 나설수록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양산에 가니까 지지율이 한 2, 3% 올랐거든요. 그럼 더 멀리 가면 한 7, 8%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국내에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박근혜 씨와 어느 면에서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12년 전 네팔 갔을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이 문재인 씨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막상 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서 청문회 붙기 시작하면 그 자질이 드러나 버리니까 이 지지율이 또 떨어지거든요. 지난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씨만 또 못하잖아요. 말하는 게. 말이 개념도 없고 뻣뻣하고. 그러니까 막상 이 선거 전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대선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2012년처럼 이 범야권이 특히 호남이 그렇게 이 전폭적으로 그 친노의 그 대표 주자를 밀어주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일한 정치 세력이 두 번 집권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친문이라는 세력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한 번 집권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2012년 대선 때 얻은 이 48점 몇 프로가 최고 이 극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 막 파리채를 두드려가지고 막.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토론 때 보니까 이 박근혜 씨의 의전수석이 딱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윤창중이 또 이렇게 깜짝깜짝 했나요, 보니까? 네.